안녕하세요. 팩토 토이 사이언스 토토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뚝딱 와우 1호 파트 3 온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도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 사용해 보지 않아도 요즘에는 온도를 많이 재보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식당에 가거나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카메라 앞에 서서 온도를 잰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재본 적이 있죠? 그건 바로 체온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재는 건데요. 36.5도, 36.1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뜨고 38도보다 낮은 사람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38도 이상인 사람은 해열제를 먹고 병원에 가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몸의 온도를 재듯이 체온계를 사용하고 또 기온을 사용할 때도 기온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일교차를 비교할 때도 다양한 온도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첫 번째 Y페이지에서 한번 더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선생님의 오늘의 날씨는 아침에는 살짝 쌀쌀했다가 비도 조금 내리고 낮에는 근데 햇님이 나와서 해가 쨍쨍해지더니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날씨였어요. 우리 친구들의 날씨도 오늘 아침에는 어땠고 점심 먹었을 땐 어땠는지 한번 시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그런데 날씨의 변화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을 땐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더니 날씨도 쌀쌀했다고 말을 했죠.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구름이 낄 때, 바람이 불 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져요. 온도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해가 쨍쨍하게 떴을 때 혹은 계절이 여름일 때 그럴 때에는 물방울, 즉 습도가 낮기 때문에 물방울도 적고 해가 쨍쨍하고 이럴 때에는 기온이 좀 더 높아서 더워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름의 양과 그리고 빗방울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날씨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기압, 바람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도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환경의 온도의 차이, 그리고 습도는 물방울, 즉 빗방울이 우리 공기 중에 얼만큼 들어있느냐의 차이가 습도고요. 습도가 높을 때에는 주변에 공기 중에 빗방울이 많아서, 물방울이 많아서 좀 더 꿉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로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습도고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등이 또 불게 되면은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강할수록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구름이 이동을 하겠죠? 구름이 이동해서 다가오면은 밝았던 날씨가 다시 어두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을 친구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또 오늘의 날씨에는 하늘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구름의 양이 어떤지도 관찰해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날씨를 관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Y페이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Y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실험 도구를 사용하냐면요. 이 길쭉한 막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도계입니다. 온도는 우리는 보통 도씨라고 표기를 해서 여기 알파벳 C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잴 수 있죠. 0부터 기준으로 0부터 아래인 기온도 온도도 잴 수 있고요. 그리고 0부터 위인 온도도 다양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계는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잴 때도
지금은 모니터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체온을 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는 직접 이런 온도계를 사용해서 체온을 쟀다고 해요. 이 온도계를 입에 물거나 겨드랑이에 끼거나 하면서 체온을 다양한 방법으로 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볼까요? 지금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눈금이 있고 빨간색 색깔 막대가 보일 거예요.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있는 곳의 온도는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있는 곳의 온도는 지금 20, 눈금 20을 넘어서 25를 넘어 있고요. 27도 정도 된 것을 이 막대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친구들도 지금 바로 온도계를 확인해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장소의 온도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 바깥놀이 하는 곳에서 모래마당에 한번 놓아보던지 아니면은 흙 위에 한번 올려보던지 하면은 분명 이 막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아침에 재보았을 때는 이 빨간 눈금이 쭉 아래로 내려가서 10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낮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뻗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또 집 안에 있는 우리 냉동실에 한번 이 온도계를 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열이 많고 뜨거울수록 막대는 더욱 길어지고요. 반대일 때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친구들? 그렇죠. 막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냉동실 안에 놓게 되면은 이 막대가 점점 줄어들겠죠. 냉동실은 우리가 차가운 아이스크림, 얼음 같은 걸 넣어두는 곳이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은 장소예요. 그래서 사진 속의 빨간 막대를 보아도 막대가 거의 다 줄어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직접 냉장고에 넣어보거나 냉동실 그리고 얼음물에 넣어도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얼음물에 넣거나 하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았다면 선생님도 직접 물에 한번 온도계를 넣어서 막대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차가운 물, 여기 차가운 물에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막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가서 5초에서 10초 정도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막대가 점점점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물에 담가놨던 온도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빨간색 막대가 줄어든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관찰했을 때에는 막대가 숫자 27까지 눈금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았더니 눈금이 어디로 내려가 있죠? 20 아래인 쪽까지 막대가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 눈금쯤으로 멈춰 있네요. 27에서 19까지 떨어진 모습이 보이죠? 차가운 물에 또 차가운 온도에 온도계가 닿았을 때는 막대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한번 그럼 뜨거운 물에 담아 보도록 할까요? 뜨거운 물에 담가서 5초에서 10초 정도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막대가 점점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에 담가놨던 온도계를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자, 빨간 막대가 엄청 길어졌네요. 아까 전에는 여기 20 정도에 있었던 막대가 지금은 여기 40 정도까지 쭉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바로 뜨거운 물에 닿았기 때문에
온도계가 닿아서 막대의 길이가 변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온도계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차가운 곳에 있으면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가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플레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기온과 공기의 온도 그리고 온도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온이란 공기의 온도를 말해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이 공기는 똑같이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도 있고 차가운 공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온도계를 이용해서 바깥의 기온 그리고 안에 있는 기온 이렇게 여러 가지 기온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곳의 온도를 먼저 측정해 보세요 라고 1번에 적혀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의 온도를 선생님도 나가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아무래도 햇빛이 없는 곳보다는 빛이 따뜻하겠죠. 그러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따뜻한 기온, 즉 바깥의 따뜻한 날씨의 기온, 우리가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어느 지역의 날씨를 알려주듯이 날씨를 찾아보게 되면 기온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기온이 바깥의 기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곳의 기온은 오늘은 2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바깥에 나가서 오늘의 기온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오늘의 날씨,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에서 나온 기온과 같은지도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를 측정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도 그래서 아까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기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아까 전에는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몇 도씨까지 올라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온도계를 이렇게 비커에 넣어서 5초에서 10초 사이 기다렸다가 꺼내면은 온도를 바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담궈두었던 온도계를 꺼냈는데요. 막대가 지금 어느 눈금까지 올라갔는지 보았더니 40이 넘어가서 42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뜨거운 따뜻한 물은 42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차가운 물에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얼음이 들어간 물을 사용해도 좋고요. 또는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서 사용해 보아도 좋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가놨던 온도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지금 보았더니 막대가 줄어든 게 보이죠? 선생님은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두었던 물을,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20도 아래인 19도 정도에 멈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더 차가운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온도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서는 42도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는 19도 이렇게 다른 기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온도를 이제 여기에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선생님은 직접 재었을 때 19도씨 그리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은 42도씨 이렇게 숫자를 적었습니다. 친구들도 직접 측정해 본 온도를 여기 숫자를 여기에 빈칸에 적어서 완성해 보세요. 이 실험을 통해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따뜻한 곳에 있을 때 혹은 따뜻한 액체의 기온을 재었을 때
온도를 재었을 때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 안과 얼음물처럼 차가운 곳에서는 온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띵크 페이지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온도, 방 안과 방 밖의 온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측정하는 놀이를 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가장 기온이 아래로 떨어지는 때는 바로 언제일까요? 달림이 떠 있는 밤이 가장 추울까요? 바로 아침에 햇님이 나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기온이 낮은 추운 시간대라고 합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보통 가장 낮은 기온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햇님이 가장 머리 위로 높이 떴을 때, 주로 점심시간이 지난 1시, 2시 이쯤에는 하루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은, 기온이 높은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과 낮에는 기온이 높고 낮은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차이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 기온을 통해서 온도를 한번 온도계로 재어보는 활동으로 확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집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측정해 보면 재미있겠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각자 다른 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에 한번 꼭 잡아보는 활동을 하면은 친구마다 다른 체온이 막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는 온도계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지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6개의 장소 중에 온도계가 필요한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는 백엽상이 나와 있어요. 백엽상이란 바로 이렇게 하얗게 새가 사는 새집처럼 생긴 게 백엽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기상청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100개의 나무 조각을 이어서 오늘의 날씨 그리고 습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관측하고 기록할 수 있는 곳을 바로 백엽상이라고 해요. 나무 판자 100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촘촘하게 이어서 한 것은 바로 바람이 이 나무 조각들 틈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땅에서 조금은 떨어진 위치로 땅의 열을 받아서 온도를 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짝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도 바로 백엽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백엽상 안에 온도계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엽상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 장소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산이에요. 산을 보았더니 뾰족뾰족 높은 산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무엇이 보이죠? 커다란 바람개비 같이 생긴 것이 보이네요. 이것은 바로 풍력 발전을 하는 풍력 발전기예요. 기온이나 온도를 재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이 발전기가 빙글빙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면은 바로 전력, 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필요한 곳은 아니겠죠? 다음으로 옆을 보았더니 아픈 아이가 누워있네요. 아이가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지금 입에 온도계, 체온계를 물고 곰돌이 인형을 꼭 안고 있어요. 아플 때는 몸이 뜨거워져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틈틈이 체온을 재주고 또 해열제도 먹어야 해요. 이럴 때에는 꼭 온도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 다음 아래 부분에 보았더니 날아가는 새가 보이네요. 새는 자유롭게 지금 하늘을 훨훨 날고 있어요. 물론 온도가 추울 때에는
날아다니는 것이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는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크게 온도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번 옆을 한번 살펴볼까요? 옆의 장소는 바로 어디일까요? 아빠와 우리 친구가 수건을 쓰고 있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는 찜질방이네요. 찜질방에서는 뜨거운 기온을 사용해서 뜨거운 공기의 온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따뜻한 장소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문의 위에 잘 보았더니 지금 빨간색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찜질방 방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온도계가 딱 숨어 있네요. 이 방 안은 지금 72도씨인가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한 곳에 가기 위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찜질방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으로 옆에는 책상이 있어요. 책상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책상에는 어둡게 하면은 책을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스탠드도 보이고요. 시각을 나타내는 시계도 보이고 책상 옆에는 의자도 있어요. 하지만 온도계가 필요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온도계가 있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의 장소를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온도계가 필요한지 우리가 잘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스팀 페이지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날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날씨가 아니라 다양한 날씨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흐린 날씨, 맑은 날씨, 눈이 오는 날씨, 비가 내리는 날씨,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계절에 따라서도 온도가 다르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기온, 뜨거운 온도를 체험할 수 있고 겨울에는 차가운 온도, 그리고 냉장고 안은 차가운 온도를 경험할 수 있고요.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는 뜨거운 온도를 손끝으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온도는 바로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았죠. 하얀색 막대 모양인 우리 실험 도구인 온도계로도 직접 측정을 해보았고요. 또 식당에 들어갈 때나 건물에 들어갈 때 얼굴에 카메라 렌즈를 비춰서 체온을 재어주는 그런 온도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온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리를 할 때에는 물을 뜨겁게 끓여서 맛있는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곳에서는 재미있는 물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차가운 온도인 곳에서는 신나게 눈썰매도 탈 수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음식의 맛,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들, 또 입고 있는 옷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경험했던 다양한 온도, 그리고 온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뚝딱 와우 1호 파트 3 온도계 수업이었습니다.